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양지열의 콩가루 70회 시작합니다. 네, 구박덩이 양지열입니다. 무슨 모래도 소리예요? 구박받는 양지열입니다. 놀림덩이 정도로 합시다. 저희가 구박을 할 수는 없으니까 놀릴 수는 있어요. 그 뭐가 다른 거야? 구박과 놀림이? 구박은 뭔가 이렇게 쥐어박는 느낌이라면 놀림은 뭔가 이런 느낌이랄까. 당하는 입장에서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지. 그 가해자 중심주의네. 우리는 피해자 중심주의로 가야 된다고 지난 회차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와. 역시 변호사들이랑 방송하면 어휘가 좋아요. 별거 아닌 걸 가지고 막 되게 이상하게 얘기하지. 가해자 중심주의 이런 거. 가해자 중심주의. 일단 네. 죄송한 게 예. 지난번에 이제 2회로 나눠서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지금 또 찍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저만 이렇게 옷을 안 갈아입고 뭐 그랬는데 오늘은 이 두 사람도 네, 뻔뻔스럽게. 그냥 뻔뻔스럽게. 네. 네. 이랬는데 아무도 모르셨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말 안 하면. 사실 일주일 전에 보시고 나서 또 보시는데 옷이 똑같다는 것까지 눈치채기는 쉬울 수도 있죠.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방송에서 옷이 똑같으면 굉장히 놀림을 많이 받아요. 어제 집에 들어갔네 안 들어갔네. 뭐 저번에 한 번은 그 뭐지 치마를 똑같은 치마를 한 번 입은 적이 있어요. 다른 건 다 바꿔 입고 그날이 이제 대물시네마에서 바비를 다룬 날이었는데 핑크색 치마가 너무 입고 싶은 거예요. 바비를 다뤄야 되니까 핑크빛으로 하고 싶어서 전날 입었던 핑크색 치마를 다음날 한 번 더 입었거든요. 댓글에 송섬이 집에 안 들어갔네. 어제 누구랑 술 먹었니? 어디서 외박했니? 다 뭐냐면 이제 겨들송을 이제 좋아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관심을 두는 거지. 저는 뭐 근데 양지열 변호사님 사실 뭐 옷을 입었든 안 옷을 입었든 내가 봤을 때 넥타이를 내가 맸든 안 아니, 맸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빨개 벗고 있어도 큰 관심 없을 것 같아. 아유 저것도 빨개 벗고 있네 그러고 그냥 얼굴 돌리고 말지. 제가 오늘 왜 저러냐 뭐 그러고 말겠지 뭐. 그래 맞아. 나도 뭐 딱히 뭐 무슨 뭐 그래. 아니 근데 두 분은 이제 남성분들은 수트를 입었을 때는 사실 전 티가 잘 안 난다고 느끼거든요. 같은 수트였는지 다른 수트였는지. 근데 티셔츠 같은 건 좀 티가 나더라고요. 진 변호사님이 예전에 초반에 그 편안하게 찜질방? 찍겠다고 찜질방. 막 약간 살짝 목 늘어난 느낌의 티셔츠 많이 입고 오셨어요. 진짜로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정말 재수 없게도 이거 찍는 날 계속 재판이 있어서 그렇지. 진짜 런닝구 입고 너무 불편해서. 야 근데 갑자기 교도소 얘기하니까 왜 그런 얘기들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는 남자들 저거 뭐 수트빨이 좋다라는 식의 표현이 나오잖아. 맞아요. 그럼 여자들이 봤을 때는 그냥 그 옷을 입은 수트빨이라고 하는 남자가 보이는 거지 옷들은 구별이 안 가는 거야? 거의 안 간다고 보죠. 그래? 네. 아 진짜? 그냥 그 태만 구분이 가는 거예요. 아 군복이랑 똑같은 거야 그럼? 약간 비슷하죠. 네. 그래? 네. 그 안에 뭐 셔츠가 스트라이프였는지 뭐 더트무늬였는지 전혀 상관없고 그냥 그 느낌만 남는 거예요. 위아래 세트 수트 뭐 블랙이나 네이비 계열 안에 흰 셔츠 타이를 했네 안 했네 요 정도. 아 그래? 그러면 뭐 노랑, 빨강 뭐 태진아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입고 다녀야지. 저 사람이 그때 옷이 그걸 입고 바뀌었구나. 왔구나 그쵸. 이렇게 오. 생각이 왜냐면 드는 태진아 거구나. 선생님의 그 수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듣기로는 에르메스라고 들었거든요. 진짜로요? 정말로? 굉장히 고가의 수트라고 제작 수트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우리가 이렇게 놀릴 만한 그런 수트가 아니라고 들었는데 근데 브랜드가 그건지 모르겠기 때문에 브랜드는 뭐 그냥 삐처리 해주셔도 상관없고 아니 안 해도 돼. 네. 뭐 우리가 뭐 상업 방송도 아니고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뭐 에르메스라고 그랬다고 해서 에르메스에 신경을 쓰겠어. 에르메스가 신경 쓰겠어. 구찌가 신경 쓰겠어. 신기했어요 저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지. 저도 이걸 어떤 예능 방송에서 봤던 것 같아요. 와, 진짜 놀라운 얘기네. 그러니까 이게 에르메스에서 저기 겨들송 고소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허위 사실 만약에 허위면 허위 사실 유포로 옷이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이 중요한 거지. 맞아. 그래 맞아. 그러면 수트빨이 어떻게- 중요한 거지. 옷이 중요한 게 아니면 다음 방송 때 어디 옷장 까고 근데 저는 양 변호사님 캐주얼하게 입은 거 한번 보고 싶긴 해요. 지난번에 한번 입지 않았나? 아니 근데 양 변호사님의 캐주얼은 아니 약간 이렇게 거의 수트에 가까운 캐주얼인데? 이거 어때요? 제가 저기 황토 숯가마에서 하나 사올게요. 훔쳐올 순 없고 그거를 입히고 이제 방송을 아니, 한번 찍어봅시다. 이제 네. 가을이잖아요. 가을이 정말 옷 입기 좋은 계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남성분들의 룩이 있는데 이렇게 풀착장 수트하고 그 다음에 약간 그냥 라운드넥 티셔츠 흰 티 같은 거에 가디건. 아. 그걸 또 되게 좋아해요. 가디건 살짝 이렇게 팔 걷어가지고 한 번쯤 그렇게 입어주세요.
남친 룩 스타일로 두 분 다. 라운드넥은 뭐 한 요 정도 파인 걸로 아, 명치 보이는 룩으로 여기 이렇게 보이는 거. 사용하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오늘 이어서 그럼 뭘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했던 것 얘기들 중에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공권력이 들어가서 이제 범죄자를 잡는 게 맞느냐 뭐 이런 얘기를 강하게 했는데 진압하는 게 네, 맞느냐. 지난번 처음 얘기했던 게 저희가 테이저건을 이제 권총으로 바꾸는 이야기 했던 것 같아요. 좀 가벼운 권총으로 바꾸는 가벼운 권총이야 저희형 권. 저위험 권총. 아 얼마 저기요. 한 시간이 아니라 10분도 안 지났는데 너무 아니야 한 시간 됐어 한 시간 됐어. 아, 죄송해요. 여기 한 시간 있었더니 산소가 네. 부족해가지고. 근데 사실 저위험 권총이라는 저 단어가 선뜻 기억하기 쉬운 단어는 아니에요. 그래, 그건 예, 맞아. 저위험 권총. 권총 앞에 저위험 되게 권총이 어딨어 세상에. 그러니까 이런 거야. 되게 붙기 힘든 재밌는 양지열 이런 것처럼 권총 앞에 붙기 되게 힘든 어떤 수사잖아요. 재밌는 양지열 똑똑한 웃긴다. 송삼이 뭐 이런 거. 아 똑똑한 송삼이는 음. 재밌는 양지열보단 나. 아, 가끔 등장하니까. 아 그래. 어. 완전히 다른 종류의 어떤. 그래서요 일단 지금 우리 경찰이 쓰고 있는 거는 테이저건도 있고요 권총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는 다른 거고요. 테이저건은 전기 충격기지만 이렇게 그 침 같은 게 있어서 선이 연결돼 있어서 네. 한 번 발사를 하게 되면 그 침은 두 번 재생이 안 됩니다. 음. 그래서 의외로 고비용이라서 경찰분들이 훈련도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사실 이게 다시 이렇게 안 띄울 돼. 수가 띄울 없어요.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한 번 쏘아보는 연습을 하는데 못이 두껍거나 잘못 맞추거나 하면 그건 또 제압을 못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평소에 연습이라도 해봐야 되는데 테이저건은 1년에 한 번밖에 연습을 못 하고 쓰는데 돈이 10만 원씩 들거든요. 한 번 네. 쏘는데. 한 번, 네, 10만 원. 그러니까 이게 효율이 떨어진다. 그리고 권총은 야 이게 3단본만 잘못 휘둘러도 막 손해배상 청구 들어온다고 하고 과잉진압이라고 하는데 실제 권총 꺼내가지고 쏘면 난리 난다. 우리나라 또 총기 자유국가도 아니고 상대방들도 기껏해야 네.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권총에 비해서는 약간 뭐 회칼 같은 거 사심이 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저위험 권총이라는 얘기를 꺼냈는데 사실 난 이것도 되게 안 맞다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단 김변희 잘 지적한 것처럼 권총이 저위험이라는 게 맞는가? 네. 그러니까 10분의 1 살상력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실제로 뭐 급소에 맞거나 눈이나 귀 이런 데 맞으면 치명적일 수가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가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가지고 갑론을박이 벌어진 커뮤니티 글을 좀 봤는데 이게 사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 아. 뭐냐면 그냥 권총에 이 화력이 낮은 플라스틱 하나를 넣으면 되는데 총 자체를 국가에서 바꾸려고 한다는 거야. 아 그거는 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주장도 해. 그 업체 저기 업체 어. 사장이랑 또 누구 친한 거 아니야? 아, 아니, 아니, 근데 그래. 이런 의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있는 게저 네. 저희형 권총도 우리도 보급하겠다는 게 처음에 두 발인가는 공포탄을 놓고 네. 두 발 내지 세 발 정도는 이 저위험 탄을 놓고 마지막 또 세 발은 실탄을 넣겠다는 거야. 이? 아니 그러면은 그럼 이거 저희 있잖아. 검천이 아니잖아요. 뭔지 랜덤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러시안 아니 랜덤이 룰렛처럼 아니라 순서는 정해져 있지 이 사람아. 아, 그래요? 근데 제가 얘기 잘한 게 순서가 얽힐 수도 있고 그다음에 리볼버 권총이라고 하는 게 사고가 의외로 쉽게 난대. 격발 사고가. 그래서 그 한 첫 번째 라운드에는 빈 아예 하나를 넣지 않는 경우들도 실제 총기를 사용하는 국가에서 네. 그렇게 한다거든. 근데 우리나라 경찰들 여태까지 총을 직접적으로 자주 써보지도 않은 분들인데 저걸 과연 저게 맞느냐. 그리고 무엇보다 저도 이 주장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게 조선이나 최은정이었나 걔들이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지만 잡힐 때는 경찰들한테 덤비지 못했어. 네. 뭘 걔네들이 덤비지 않아도 총부터 쏴야 돼? 이것도 좀 이상하지 않느냐. 물론 이제 그것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약간 여론들이 불안하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뭔가 괜히 보여주기용으로 불필요한 어떤 공권력을 동원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좀 들어서 그래서 요 얘기도 좀 해보고 싶다. 네. 예, 그런 거죠. 저위험 권총
근데 뭐 아직은 저게 뭐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돼 뭐 이런 것까지 정해진 건 아니죠. 그 일단 네. 저거를 지급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얘기한 것처럼 이미 테이저건은 도입이 됐어요? 하겠다라고 거의 그 결정을 한 것처럼 네네. 얘기를 했어. 그래서 어... 한 이유가 테이저건은 연습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데 저희형 권총은 총알값밖에 안 들지 않냐. 그러니까 각자 지급을 해서 지금은 경찰서 저희형 무기고에 놓고 있거든 권총을. 어... 각자 지급해서 평소에 연습하게 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 맞을까? 제가 지금 저위험 권총을 한번 검색해봤는데요. 음. 충격적인 게 저위험 권총의 연관 검색어가 저위험 권총 관련주예요. 아... 그러니까 이미 정부가 어떤 정책을 시도한다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그냥 이게 돈벌이가 어떻게 되지? 그 관련된 아. 업체는 어디지?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나올 수 있지 충분히. 아, 진짜. 관련 검색어 본인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지금 저 새끼 피드도 검색하니까 나오네. 네. 아... 10분의 1.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이게 더 중요한데 과연 우리나라에서 경찰이 저걸 사용을 했을 때 면책이 가능할까? 어떤 아, 상황에서 근데- 면책이 가능할까? 일단 저위험이라 하더라도 권총이잖아요. 네. 그리고 저도 이제 기사를 읽어봤는데 사실 급소에 맞는 경우 그리고 눈도 사실은 실명할 수도 있고 네. 당연히 그렇겠지. 이게 이제 뭐 사실은 훈련이 제대로 된다 하더라도 엄청 많이 쏴본다 하더라도 사실은 실제 상황에서 이제 뭐 경찰들도 뭐 진짜 명사수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면 자기가 원하는 것과 다른 어떤 부위에 이 총이 맞을 수도 있는 거고. 아 근데 저희형 검총은 사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저희형 권총이라는 단어를 제가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느 정도 사회적인 합의라든지 이게 경찰 물론 뭐 이제 뭐 어떤 최근에 이제 많은 일이 발생했으니까 이런 뭐 제도를 도입하자 이런 건데 묻지마 사건 때문에. 네, 너무 갑툭튀 있잖아요. 네, 너무 과해요. 갑자기 탁 이렇게 튀어나와서 이거를 그냥 뭐 경찰에게 다 보급. 그러면 사실 저는 사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대부분 좀 찬성하는 입장이었는데 권총 같은 경우는 저위험이라 하더라도 조금 충분히 시간을 두고 네네, 지켜봐야 충분히 될 시간을 부분인 것 두고 같아요. 그리고 이 권총을 실제로 사용을 해본 그러니까 네. 연습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연구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된 제품인지 사실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가 없이 그냥 네. 경찰들한테 보급하고 이거 뭐 위험할 때는 써라 이거는 말이 안 사실은 되죠. 예, 조금 전 너무 공감을 하는 부분이 그래서 일선 경찰들한테 좀 질문을 했대요. 경찰 이 1인 1 권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 그랬더니 내가 근무한 지 30년이 됐는데 한 번도 사용해 본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한 다른 경찰관은 389경 권총이 도움이 안 됩니다. 사용을 할 일이 없어요. 권총 사용한 사람이 1년에 몇 명이나 됩니까? 라고 실제로 JTBC 인터뷰에 응답한 분입니다. 뉴스에도 나온 얘기고요. 근데 사실 이 얘기도 좀 문제가 되는 게 예산이 일단 1인 1 권총이라는 게 말이 그냥 1인 1 권총이지. 예산이 원래 1억 5천 정도 드는 예산인데 그거를 38억 5천만 원으로 늘어난대요. 권총 관련된 예산이. 아 권총 예산이 예. 지금은 이제 그 1억 5천이고 경찰서에 389경 비치하는 게 1억 5천 정도 드는데 네. 내년도가 되면 38억 5천만 원이 돼서 이게 26배, 26배가 늘어나는 금액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상 예산이 그렇게 급증하면 그거에 맞는 결과가 나야 되는데 이게 정말 돈만 쓰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경찰이면 다 받아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현장 경찰. 현장에 출동하는 사람들. 그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이게 조금 이게 갑자기 대한뉴스처럼 가서 조금 그렇긴 한데 이게 처음 나올 때 그 경찰에게 권총을 준다만 얘기한 게 아니라 거기다 추가로 병사 월급 200만 원이 같이 나왔거든요. 아 그래? 그러니까 이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 경찰 얘기만 했으면 아 진짜 우리 좀 묻지마 범죄 때문인가 보다 생각을 할 텐데 뒤에 병사 월급 200만 원이 같이 붙어 버리니까 이거 그냥 퍼들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저는 솔직히 좀 들었어요. 그런 얘기도 들었다. 그럼 일단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건 그렇다 치고 우리끼리 뭐 이걸 가지고 답을 낼 수는 없는 거니까 근본적으로 이제 법적으로 따져볼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과잉 사용이라는 것들이 문제가 됐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 경찰들도 신림동에서 조선을 경보할 때 이제 그 경찰을 비난하는 또 글들이 막 올라갔던 게 칼 버려주세요라고 존댓말했다고. 맞아요. 기억나요. 또 범죄자한테 커뮤니티에서 존댓말을 했다. 그럼
뭐 마동석같이 가서 다짜고짜 따라잡아야 돼. 칼 버려 이렇게 약간 영화에서 어. 나오듯이 해야 되는데 칼 버려주세요. 근데 이게 있어요. 칼 버려주세요라고 경찰들이 말했던 이유는 하도 시달리니까. 조금만 뭐가 있어도 경찰이 공권력이 남용했네. 시민에 대해서 내 친구가 그때 콩가루에서는 얘기 안 했나? 임시사무실로 건축사무소를 하는데 임시사무실로 경찰서 파출소가 있다가 허물고 공터로 남은 자리에 거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방이니까 그게 가능했는데 막 거기에 컨테이너를 놓고 거기를 임시 설계사무소 같은 걸로 썼대 건축 그 네. 과정에서. 그래서 한 달 있다가 못 버티고 자리를 옮겼대. 왜요? 왜냐면 거기 옛날에 파출소가 있다 보니 이 자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술 먹고 찾아와서 재워달라. 아이고. 경찰서에 태워서 집에 데려다 달라. 뭐 쌈났다고 말려달라. 왜 이제 건축사 사무소 이런 데는 밤에도 야간 근무 많이 하잖아. 파출소인 줄 직원들이 알고. 저 사장님이 여기서는 일 못하겠어요. 그만큼 일선에서는 시달리고 있고 그거 안 들어주면 또 막 고래고래 솔 지르고 맞아요. 이러니까. 그러니까 뭐 세금으로 뭐 어. 이런데 뭐 어.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술 취한 사람들이 네가 내 돈으로 뭐 월급 누가 받냐 이러는데. 얼마나 시달리셨어요. 그럼 그런 사람이 와서 그러는데 경찰 권총으로 쏴버리면. 그러니까 뭐 칼 버리세요라고 얘기한 게 이게 명령조로 했어야 되는데 요청을 했다 이런 건데 만약에 진짜 경찰이 경찰 편을 들려는 것 아니지만 칼 버려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의 편을 들은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은 이제 경찰만 마녀 사냥을 당하는 그렇지. 꼴이기 때문에 야 아마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며 왜 가서 다짜고짜 반말하냐. 네. 이런 놈 사람도 꼭 나올 수 있다고. 맞아요. 그게 이제 현재 오히려 그런 부분을 더 먼저 극복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진짜 대한민국 경찰이 공권력을 어느 정도까지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허용을 해야 될까? 내지는 뭐 공권력을 존중해야 될까? 사실 우리가 이제 시위나 이런 거에 있어서 여전히 경찰이 예전에 이제 힘을 남용했던 기억들이 있어서 또 약간 안 좋게 보는 분들도 많거든. 네. 그게 먼저 풀려야 하지 않을까? 맞아요. 근데 저는 진짜 칼 버리세요. 이게 진짜 욕 먹을 만한 일인지는 아니 그냥 딱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을 존중해서가 아니라 그렇지. 그러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그 상황에서 막 피칠갑을 하고 칼을 들고 있는 사람한테 야 이 새끼야 칼 버려 이러면 뭐 이 새끼야 이럴 수도 있는데 더 자극하는 꼴이 될 수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 사람을 굳이 막 이렇게 자극할 필요 없이 좀 좋은 말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음. 충분히. 근데 그거를 갖고 뭐 경찰이 뭐 존댓말을 썼네 이걸로 시비 거는 사람들은 사실은 저는 불편러지 그냥. 그렇죠 프로 불편러들이에요. 네.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거를 갖고 또 뭐 기사화해서 뭐 경찰이 뭐 이거를 기사화하니까 이 얘기를 우리가 알게 된 거지. 사실은 그냥 댓글 뭐 이런 쓰레기 같은 댓글이 있어. 그리고 그냥 넘어가 버려도 되는 건데 그거를 또 기사화하고 저기 한번 나갈까요? 저널리즘. 이제 정치색을 드러내시나요? 뭐 불의를 참지 못하는 불의를 참지 못하는. 그리고 그러니까 그리고 얘기한 것처럼 이제 과연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제 정당방위라는 게 경찰조차도 업무상의 정당행위가 인정이 잘 안 될 때가 많거든. 정당방위는 진짜 할 말이 정당방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아. 아까 진짜. 이제 제가 기사를 공유를 하나 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헌법재판소로 올라간 사건인데 아내가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다가 심지어 막 물건 던지고 뭐 때리고 이러다가 핥힌 거야. 네. 핥힌 거야. 그랬으면 아내 입장에서는 그런 충격을 당하다가 이 아내분은 이제 떠밀려서 책상에 부딪혀서 전치 4중과 당한 거야. 네. 근데 남자는 남자지만 너도 폭행한 게 맞다라고 해서 이게 검찰에서 쌍방이다. 쌍방으로 본 거야. 아니 근데 맞았기 때문에 한 거잖아요. 근데도 그게 안 정당방위가 안 통해. 돼요? 그래서 다 기소 유예를 한 건데 기소 유예는 재판에만 안 넘길 뿐이지 너도 유죄다라는 얘기거든. 헌법재판소에서 그거를 야 이건 좀 심했다고 그래서 돌려보낸 사건이 이번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났거든요. 이런 상황이야 사실은. 근데 민간에만 이런 게 아니라 경찰들한테도 똑같이 이렇게 적용한다고. 네. 너 야 아무리 행패를 부린다 그래도 말로 잘 설득해야지 그걸 그렇게 업어치게 하면 되냐? 야 현실에서 마동석처럼 그랬다가요 감옥 가요 바로 경찰도. 자, 정당방위는요. 형법 21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게 이제 위법성 조각 사유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처벌이 안 되는 사유인데 이 말만 딱 들어봤을 때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정당방위로 처벌이 안 되는 경우는요.
일단 저는 정당방위 주장 자체도 안 해요. 어차피 안 되니까. 왜냐하면 이런 거요. 겨들송이랑 그러니까 겨들송 말고 양 변호사랑 저랑 막 그러니까 양 변호사가 저를 막 엄청 폭행하고 있어. 막 뭐 올라타갖고 막. 근데 제가 맞다가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안발을 그러니까 눕히고 이렇게 팔을 이렇게 더 이상 때리지 못하게 이렇게 만약에 꺾었다. 이거는 정당방위 가능성 되게 높잖아요. 정당방위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어떤 수사기관의 문제점일 수도 있는데 정당방위로 보고 이거를 안 하는 것보다는 그냥 쌍방폭행으로 보고 처리를 하는 그 경우가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정당방위로 보면 이 사람의 어떤 그 처벌 수위를 자기가 결정해 버리는 게 되니까 수사기관이. 네. 그래서 뭐 일단은 쌍방으로 하고 정당방위면 뭐 알아서 법원이 판단하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가 싶을 정도로 이거는 진짜 정당방위 아닌가 싶은 그런 되게 많은 행동들을 거의 다 쌍방폭행으로 거의 다 쌍방폭행으로 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겨들송이 저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막 쫓아오는데 제가 그때 이제 뭐 업어치기를 해서 칼을 뺏는다. 이 정도. 그러니까 상대방의 어떤 가해 행위 대비 나의 이 어떤 폭행 행위가 좀 경미한 경우 이렇게 큰 차이가 있거나 아니면 이런 거죠. 뭐 양변이 저를 막 안 되겠다. 내가 양변을 왜냐 자꾸 맞는 것만 하니까 좀 기분이 상하네. 내가 이입이 됐어, 이입이요. 양변을 막 이렇게 막 때리다가 양변이 그냥 더 이상 하지 마 그러고 내 팔을 이렇게 잡는 정도. 네. 이거는 정당방위라고 봐요. 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되게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보통 가장 흔한 오해가 저놈이 먼저 쳤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네. 나도 맞선 것뿐이에요라지만 그건 대부분 쌍폭행으로 가는 거고 맞섰는데 막 이렇게 때리고 있는데 팔을 잡았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렇지. 괜찮은데 팔을 꺾죠. 그럼 쌍폭이야. 그러면 와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뭐냐면 소극적인 방어 행위에만 그쳐야 된다라고. 그거 너무 주관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되게 적용 범위가 너무 이제 좁아진 상황이고 솔직히 얘기해봐요. 막 했는데 팔을 잡았어. 그럼 얘가 예 이러고 팔을 딱 떼고 또 때릴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근데 사실 잡았는데 팔 뜯어지면 어떡해?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더 이상의 폭력을 막기 위해서는 네. 나도 어느 정도의 물리력을 써야죠. 가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를 정당방위로 인정돼서 나는 처벌을 안 받기 위해서는 여기서 그쳐야 되는 거예요. 네. 야. 아니면 칼을 갖고 있을 때는 뭐 이렇게 때려 눕혀갖고 뭐 이런 정도가 될 전 수는 진짜 있겠지만 공감이 안 돼요. 만약에 남자한테 계속 여자가 맞고 있었다. 근데 여자가 핥혔는데 그것도 쌍방이 된다. 그러면은 그냥 계속 맞고 있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망가거나 네.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야, 정말 그러니까 지금 본 우리나라 법이- 사례는요. 헌재에서는 야 이게 무슨 쌍방폭행이야 이건 정당방위지라고 평가를 해준 거야. 근데 그게 거기 헌재까지 갈 동안에 수사기관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거는 기소유예는 해줬지만 너도 폭행이 인정된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사기관에서 어떤 이런 양자 간의 어떤 이런 물리력, 그러니까 폭행이 아니라 물리력이 양자 간에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 사실은 그거를 어느 한쪽을 정당방위로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인색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이 지금 저희가 흉기난동 때문에 시작을 했잖아요. 네. 한동안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호신용품들 막 판매가 너무 많이 맞아요, 이루어지고 맞아요. 인스타에서- 품절되고. 저도 인스타에서 보고 친구들한테 다 보내줬어요. 야 이거 사야 되겠다. 왜냐면 요만한 건데 요만한 이렇게 막 큐빅이 막 달려 있는 원통이에요. 근데 이걸 들고 있다가 띡 누르면 이게 그 손오공 봉처럼 쫙 길어져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돌려가지고 때리는 거지. 그런 거를. 네가 그걸 들고 있으면 오죽 무섭겠다. 약간 아이고. 요술공주 셀리 느낌 아닐까요? 아니 정의의 이름으로 날 용서하지 않겠다 이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근데 위력이 엄청나더라고. 그 영상에서 보니까 이게 조금만 더 딱 하면 앞에 유리가 깨지고 막 빡 하면서 내가 봤을 때 겨들성은 캔이 깨지고. 이 자식 빵 그러니까 난 이럴 것 같은 거야. 그거를 이렇게 써야 되는데 내 배에다 놓고 눌렀다가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러니까 이런 있죠. 경우에 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에 비춰보면 네. 쌍폭을 넘어서 특수폭행이 되는 그렇죠. 거예요. 이런 경우는요 오히려 겨들송이 이거를 휘두르는 걸 그 무차별 폭행 범위
야 그러고 결혼성을 막 제압해갖고 오늘 하면은 개 무차별 폭행 정당으로 하려는 정당방위 겨들송은 왜 특수 당한 건 폭행. 난데? 왜? 무기를 들었죠. 흉기를 들었잖아. 세상에나 내 어. 나를 지키기 위한 건데도 그러니까 이게 정말. 법적으로 호신용품이라는 건 없습니다. 호신용품이라는 법의 항목은 없어요. 후추 스프레이도 안 돼요? 그것도 그 사람을 공격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후추 어렵다. 스프레이도 언제 정당화되냐면 진짜 막 뭐 강간을 시도하려거나 아니면은 막 칼로 흉기를 들고 막 아니면은 진짜로 정말 그런 경우에 이제 막 해갖고 하는 경우나 그 되지. 너무 저는 그거 생각하니까 이상하게 칼 들고 싫어네 그거라도 해야죠. 근데 이러면 이렇게 뿌리는 동안 이미 칼 맞을 것 이게 같아. 사실은 이런 무차별 폭행이 걱정되는 상황에서 이런 사실 근데 그때 이거 혹시 정당방위가 적용되지 않아서 내가 쌍방 폭행으로 처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여유는 사실 없어요. 그래 내가 죽게 그럼 일단 생겼는데. 꺼내갖고 무조건 뿌리고 어. 나서 그 다음 일은 뭐 나중에 생각하긴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힘들 정도로 이제 수사기관이 어떤 정당방위의 범위를 너무 축소시키니까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17년간 네. 아버지한테 강간을 당해오던 딸이 아빠를 죽였어요. 네. 예. 그리고 그 죽여야지, 그거. 마지막 죽인 그 시점이 강간 시점인지 뭐 그거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 딸이 정당방위를 주장했어요. 예. 그래서 자기가 17년간 성폭행을 당해왔고 더 이상의 성폭행을 이제 뭐 당하지 않기 위해서 네. 아버지를 죽였다. 지금 검색을 잠시 해보니까 네. 뭐 9년 동안 당한 딸도 있고 네네네. 16년 당한 딸도 있고 뭐 다양하네요. 굉장히 비슷한 사례가 많았어요. 사실 이제 그냥 일반 국민의 상식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사실 정당방위를 인정해줄 수도 네. 있는 건인데 결국에는 뭐 안 돼. 살인죄로 존속 살인으로 처벌이 됐습니다. 안 돼. 안 돼. 너무 끔찍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제일 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뮤지컬 시카고는 이 내용이 여성이 무죄를 받습니다. 남편의 폭행에 맞아요. 저항해서. 네. 뮤지컬 시카고 보고 우리나라에서 그랬다간 바로 살인죄입니다. 저도 시카고 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또 이게 아까 처음으로 돌아서 저희형 권총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경찰의 저희형 권총 이런 게 나오잖아. 그러면 걱정되는 부분이 더 흉폭한 자들도 나올 수 있다. 항상 보면 이쪽에서 뭐 들고 요만한 거 들고 나면 이쪽은 이거 들고 나오게 돼 있거든. 호신용품을 사람들이 쓰기 시작한다? 그럼 맨손 내지는 그냥 요만한 흉기 들고 있던 강도들도 더 큰 거 들고 나올 수 있거든. 그래서 과연 이게 옳은 처방일까? 근본적인 그런 좀 생각이 들고 정당방위는 여성 아까 성범죄 얘기했으니까 대표적인 우리 리딩 케이스로 이제 이제 어렸을 때 공부한 게 혀 절단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그거 뭐예요? 되게 유명한 케이스예요. 그게 리딩 케이스인데 성폭행을 피하기 위해서 여성이 강제로 키스를 당하다가 남성이 혀를 깨물어서 절단됐을 때 네. 그게 정당방위로 인정받는데 20년이 걸렸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유죄로 처벌받았다가 어떤 여성은 그게 나중에 변경된 게 50년대, 60년대인가 유죄로 받았다가 90년대 넘어서야 정당방위로 인정이 됐어요. 처음에 그 처음 판결은 기도 안 차. 판사가 막 재판하면서 그러면 그냥 그 남성이랑 혼인을 하면 될 것을 왜 남자를 어머나. 불구를 만들었냐. 이 여성을 혼내 막. 어머나. 기사를 아, 찾아보니까 근데, 네. 말씀하세요. 네. 제가 관련된 그 영상을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영상을 김용민 TV에서 김용민 PD님이 보여주셔가지고 봤어요. 그때가 언제였지? 그렇게 오래된 시점이 아니었거든요. 한 1990년대 정도? 94년인가 이랬는데 어떤 여대생이 그 택시 기사한테 강간을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투신 자살을 했어요. 근데 그 투신 자살을 한 리포트의 마지막 그 왜 의견 넣는 부분 리포트 있잖아요. 마지막 리포트 누구 기자입니다. 그 거기에다가 이렇게 그 투신 자살을 한 여성의 사건이 요즘 세대들에게 정조관념을 다시 일깨워준다고. 너무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성폭행을 당해서 죽은 여대생을 약간 어떻게 보면 그래 잘 죽었다라는 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관념이라는 것부터가 사실을 바뀌어야 될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빠르게 변하고 있으면서 갑자기 진짜 우리나라에서 이전에 찾아볼 수 없었던 그냥 막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사람을 이게 흉기로 들고 공격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러면 저는 법이 아니라
사회학자들, 심리학자들이 먼저 나서서 도대체 우리나라가 왜 이러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정책을 만들 때도 이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예를 들어 뭐 지금 뭐 영국이던가 거기는 부처 이름이 번역을 하면 외로운 부처 장관 뭐 이런 네. 것들이 있어. 그런 그 어떤 고독한 그 뭐 우리 그 고독한 늑대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것들을 사회적으로 막기 위해서 그 뭐가 우리 사회의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근데 다짜고짜 권총부터 나눠준다? 근데 현실은 정당방위도 인정되기 어렵다. 뭐 이게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었던 저도 거지.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서든 뭔가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본 기사 중에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그 지하철에서 올라오는 에스컬레이터 있잖아요. 그 뭔지 아시죠? 지하에서 네. 올라오는 그 에스컬레이터에서 40대 여성이 이렇게 앞에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뒤에 60대 여성이 있었는데 갑자기 뒤를 돌아서 그 여성을 밀어버린 거예요. 40대 여성이 60대 여성을 밀어버리고 폭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60대 여성이 뒤통수가 찢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경찰이 와서 이제 뭐 응급실에 실려가고 했죠. 근데 그 40대 여성한테 왜 이런 짓을 저질렀냐라고 했더니 보호 시설에서 지내다가 코로나 때문에 나오게 된 거예요. 나오게 돼서 갈 곳이 없어지니까 감옥에 가고 싶어서 갑자기 그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아니 그러면 어디서 뭘 훔치면 되지? 사람을 때려야지 교도소에 가잖아요. 그게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저는 이게 지금 이 2023년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도 믿을 수가 없었고 아 그러면 그 60대 부부는 무슨 죄야? 아 진짜. 저는 무서워서 밖에 못 돌아다닐 것 같아요. 이런 일을 한번 겪으면. 그러니까 이런 일을 겪으면 못 돌아다닐 것 같다는 저조차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정당방위까지 인정이 안 돼 버리면 그럼 나를 어떻게 지켜요? 너무 무섭지 않아요? 진짜 이건 무조건 바뀌어야 되는 근데 법인 것 같아요.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 상황에서 쌍방폭행 걱정하지 말고 그냥 뭐 네, 그냥 내가 살아야지. 있는 힘껏 해야죠. 네, 그게 현실적인 얘기니까. 너무 충격적이죠, 저. 그건 진짜 충격이다. 저기 어디 등촌? 굉장히 아. 그렇게 멀지 않은 부천역 곳에서. 예. 지하철에서 진짜 그래. 근데 한 가지 이제 혹시 저희 뭐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는 싸워야 된다라고 진변도 얘기했죠. 거기서 그런 상황이란 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인 거고요. 특히 남성분들 술 먹고 제가 먼저 때렸으니까 나도 정당방위라고 아직도 착각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런 경우는 절대로 용서 안 됩니다. 그 특히 남성들이 맨몸에 어떻게 보면은 그 대로에 도망갈 수 있는 퇴로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네. 지가 때렸으니까 나도 같이 싸워야지. 이건 다 쌍폭이에요.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한참 전에 여기 이렇게 그 서초동 사무실에서 이제 차를 몰고 이 방송을 하러 오는데 그 반포대교를 이렇게 타는 거기에 되게 막 차들이 이렇게 막 쫙 이렇게 모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웬만하면 껴주는데 실선에서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끼어 들어오는 차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쟤는 절대 끼워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저도 이렇게 딱 안 끼워줬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진짜 너무 위험하게 들어와서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아무튼 제가 빵빵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옆으로 창문을 딱 내리더니 막 욕을 막 엄청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도 이제 나이를 딱 봤는데 저보다 한 이제 훨씬 많은 분이시긴 했는데 막 쌍욕을 하니까 저도 이제 뭔가 대응을 했죠. 네. 저는 말은 하진 않았어요. 말은 하진 않았어요. 그러면 제스처로 제스처로 대응하신 거예요? 이렇게 대응을 하고 이제 문을 이렇게 창문을 근데 닫고 죄송한데 예, 예. 궁금해서 그런데 제스처 그럼 뭐 유타이 뭐 이런 거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아니 뭐 가운데 손가락 이런 거 했어요? 뭐 아니면 뭐 이런 아무튼 거. 뭐 왜냐면 저한테 욕을 하니까 저도 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고 갔는데 이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거든요. 네. 이 할아버지가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무서워. 근데 순간 이게 그거 진짜 보복 여러 운전이잖아요. 가지 생각을 했어요. 그냥 내려서 옛날 같았으면 내려서 그냥 뭐 정말 힘으로 막 이런 생각했는데 잘 생각해 보니까 나는 아들이 있고 가정이 있고 맞아, 피하는 게 무슨 일이 선책이야. 벌어질지 모르겠다 싶어서 이게 갔는데 진짜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하다가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제가 잘하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니 무섭다기보다는 그냥 이 사람을 여기까지 데리고 달고 오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래갖고 경찰에 112에 신고해서 뭐 이러이러한 내 차가 이제 시비가 걸렸는데 뒤에 따라왔다. 그래갖고 계속 따라오니까 무슨 합정지구대인가 거기를 이렇게 쓱 제가 우회전하면 경찰 딱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마중 나와 있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회전해서 딱 갔더니 이제 경찰들이 마중 나와 있고 저는 이제 앞에 차가 섰는데 그 사람한테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 사람한테 뭐 선생님 뭐 앞차를 뭐 위협하고 뭐 저저저고 되게 위협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이제 그 할아버지가 내려갔고 할아버지까지는 아니고 저보다 한 나이가 좀 20살 있으신 나이는 분이. 굉장히 많은 분인데
막 또 거기서 막 엄청 욕하면서 뭐 저 새끼가 뭐 나한테 진짜 그런 보복은 좀 맞았네요. 뭐 욕을 했네 어쨌네 막 이러고 손가락으로 뭐 욕을 했네 막 이런 식으로. 저도 왕년에 놀았거든요. 아, 너무 예. 근데 아니, 말은 안 했어 진짜 정말로. 예. 공개가 아무튼, 됐네. 예. 그래서 제가 문을 그러니까 이렇게 창문 내리고 이제 저는 다른 경찰이랑 얘기하고 있는데 문을 딱 내리고 저기 아저씨가 먼저 욕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분리를 원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봐야 된다고 그러고 문을 딱 닫고 저는 이제 출발했는데 그 사람은 이제 계속 잡혀서 뭔가 얘기를 하고 제가 갈 동안 이제 잡혀 있었던 거죠. 사실 남자로서는 좀 기분이 별로 좋진 않았어요. 내가 저런 사람을 뭐 어떻게 하지 못해서 경찰을 부르고 이런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되게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예. 그 사람과 길에 내려서 막 이렇게 실갱이하지 묵신각신하고 않고, 예. 몸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현명하게 신랑이. 경찰을 불려서 잘 처리했다는 생각에 뭐 이제는 제가 그냥 예전에 그 20대 때 그런 뭐 혈기왕성한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되게 잘했다는 생각이 너무 들어요. 잘하신 것 같아요. 저는 비슷한 사례가 한 번 있었는데 이렇게 제가 운전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끼어드는 차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운전을 잘 못할 때여가지고 갑자기 그 끼어드는 차를 끼워줄 그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도 운전을 잘해야 끼워주잖아요. 아, 근데 끼워주지 못할 정도의 상태였거든 그때. 그게 잘하는 거예요. 아, 근데 어떤 트럭이 딱 들어오는데 제가 하다가 이게 브레이크를 못 잡고 그냥 이렇게 쓱 가버린 거예요. 아 그게 잘하는 네, 거라니까. 그랬는데 그 차가 이제 뒤에서 오다가 그 다음번 또 그 찰나에서 제 앞으로 딱 오더니 트럭이었거든요. 아 그냥 브레이크. 제 앞에 서버리시는 거예요. 그냥 가야 되는데 제 뒤에 차들도 있는데 그냥 서버린 거예요. 제가 이렇게 했는데 그 트럭에서 아저씨가 내리더니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차에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리고 가까이 오는데 너무 무섭잖아요. 무섭죠. 무섭지. 그래서 제가 무섭죠. 어떡하지 하다 일단 문을 잠궜어요. 근데 그렇네. 아저씨가 와가지고 막 따지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문을 열었더니 왜 진짜 요만큼 열고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뭐 이년아 저년아 하시면서 뭐 왜 네가 뭔데 안 끼워줘부터 시작해서 약간 그 나이가 되게 많은 약간 술 취한 상상의 그런 분들 있잖아요. 술이 취하신 건 아니겠지만 너무 무서워서 제가 운전이 서툴러서 끼워드리는 걸 잘 못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씩씩거리더니 뭐 그럴 거면 집에 처박혀 있어요. 어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무서웠거든요. 나보다 낫네. 나는 음. 뭐야? 이게 남자는 가능하죠. 아, 왜냐면 아, 싸우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전 굉장히 무서웠어요. 아 근데 아. 되게 진짜 무섭겠다 그때. 그런 게 아니 뭐 두섭씨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사실은 뭐 답이라기보다는 결론은 아닌데 우리가 이런 걸 걱정해야 될 만큼 예전보다 사회가 좀 험해졌다는 네.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결코 뭐 공권력이 됐든 아니면 우리끼리가 됐든 힘을 앞세워서 해결하는 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일단 뭔가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이런 어떤 다툼이 있을 것 같으면 그 자리를 피하고 웬만하면 말로도 하면 안 돼. 그냥 피하는 게 최고예요. 왜냐면 말로 해결을 하다가 말싸움을 하다 보면 말 그거 구멍이 꺾으면 안 나가게 돼. 되고 예. 그러니까 사실은 피하는 게 제일 좋고 막 술 취해서 술도 이제 저도 술 되게 좋아하고 술도 많이 취하고 그러긴 하는데 술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게 택시 기사나 버스 기사분들에게 버스 기사님이나 택시 기사님들한테 시비를 걸고 운전하는 중에 뭐 만약에 택시 기사님 얼굴 때렸다. 이거는요 큰일 납니다. 특가법상 큰일 납니다. 운전자 폭행죄거든요. 네. 이거는요 엄청난 죄예요. 그래서 술이 취했을 때 택시나 버스에 타서 기사님을 그렇게 하는 경우 진짜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뭐 술을 먹었으면 곱게 집에 가셔야 되고 누군가 시비도 웬만하면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되고요. 술에 취한 여성분들 건드리거나 이런 행위들이 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런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행동들이 사실은 그 사람의 인생을 거기서 끝내버릴 수 있어요. 맞아요. 진짜. 음. 저희 어머니가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약간 덕담식으로 맨날 한마디씩 해주시거든요. 근데 갈 때 이제 그 전에는 안전운전에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했어요. 밥 먹고 다녀, 안전운전에 다이어트 심하게 하지 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나갈 때 저한테 그 얘기 하세요. 네가 양보하고 살아 이 얘기를 꼭 하세요. 네가 참아 이 얘기를 아유. 꼭 하시더라고요. 나는 네가 양 하길래 네가 양지열을 진짜 자 이제 얌전히 좀 이런 걱정 안 하는 세상이 좀 그러니까요. 왔으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너무 험하다 근데 보니까 아니 이런 돌아간다는 얘기 건 많이 옛날로?
아니 아주 옛날은 아니고 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흉기난동 이런 근데 것까지 아니, 걱정하지 우리나라 않았어요. 저는- 진짜 아니, 살기 좋은 나라였어. 아니야. 나는 옛날로 지금이 좋은 게 옛날에 막 지존파, 아이, 막가파 그건 너무 이런 많고. 애들이 활개치던 그런 그건 80년대 얘기잖아. 그건 안 되지만 어. 그림을 또 준비해 주셨는데요. 네. 한번 설명해 주신다면요. 이거 또 되게 뭐 자크루이 아, 이거 다비드의 우리 엄마가 많이 하던 자세인데. 뒤에 여성들은 지금 약간 살짝 지쳐 있는 느낌이고 그러니까 저놈 저거. 뭔가 아이를 품고 있는 여성도 있고 음. 남성들은 좀 대적하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되게 어마어마한 대작이에요. 이게 폭이 4m가 넘는 큰 그림이고요. 아. 이게 요즘식으로 한다면 국뽕 주임용 그림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진짜 원래 자크루이 다비드라는 화가 자체가 그런 정치적 그림도 많이 그렸던 사람인데 이 그림의 제목은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라는 그 제목이고요. 네. 어떤 얘기냐면 로마의 초기에 아, 이 부인들이구나. 도시국가 시절에 이웃 국가랑 싸움이 붙었어요. 도시국가니까 이제 근데 싸움이 워낙 안 끝나니까 어떤 방법을 쓰기로 했냐면 그 각 국가에서 각 도시에서 대표 선수 3명을 뽑아서 3대 3으로 맞짱을 뜨자. 그래서 그 오. 결과를 따르자라고 해서 지금 3명의 형제가 대표로 뽑힌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칼을 나눠주면서 축복하는 장면인 거고. 아. 근데 이게 4m짜리 거작이고 대작이고 이 남성들의 뭐 묘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짜 요즘으로 치면 막 뭐 멋진 슈퍼히어로 같이 그려놨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미술사적으로 칭찬받는 작품이긴 한데 근데 이제 쟤네 제가 다 죽었죠. 아니 아니에요? 제가 이 그림을 들고 온 이유는 이 아까 처음에 니네가 먼저 여성들에게 눈이 갔잖아. 저는 이 이야기의 배경이 더 그래요. 뭐냐면 저 여성들은 누구냐면 하나는 저 남성 중에 한 명에게가 결혼한 여성이고 한 명은 여동생인데 결혼한 여성의 남편은 저 상대 국가의 선수 중에 한 명인 거고요. 네. 그리고 여동생도 그 상대 국가 선수 중에 한 명에게 약혼을 했던 거예요. 네. 그럼 3대 3으로 싸우면 남편이 죽거나 오빠가 죽거나 약혼자가 죽거나 오빠가 죽거나 그리고 애들을 안고 있는 건 어머니라고 하는데 어머니 입장에서도 사이가 죽거나 아들이 죽거나 아이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전투의 결말은 로마가 이겼죠. 로마가 이겨서 결국 약혼자와 오빠가 죽었고 그 이기고 돌아온 오빠한테 이제 여동생이 울부짖으면서 항의를 하니까 너는 나라가 이런 중차된 일에 대해서 아내자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동생도 죽여요. 그래서 되게 사실은 이게 국뽕의 그림일까? 폭력이라고 하는 것의 끝은 결국 이렇게 처참한 것이 아닐까라는 쪽에 오히려 저는 더 무게를 두고 이 그림을 소개를 합니다. 진짜 충격. 와. 국가주의라고 하나요? 뭐 그런 거의 그렇죠. 폐해일까요? 폐해일 수도 충격적인 있고. 그림이네요. 정말. 국가가 원래 사실은 개개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국가한테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개개인에 대한 근데 존중이 옛날에 전혀 막 없어진 그런 상황. 우리 그런 얘기 많잖아요. 우리도 뭐 계백이 네. 전쟁으로 나면서 나는 죽더라도 니네들도 같이 죽어서 식구들 죽이고 떠나고 뭐 이게 무슨 계백? 영웅 계백이 그랬었어요? 황산벌 전투 앞두고 진짜 나쁜 새끼네. 진짜로요? 야 아니, 계백 갑작스러운 창군 감정이입에 깜짝 놀랐네요. 뭐 그게 처음 들었어? 처음 들었어요. 와, 진짜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네. 아내와 자식을 죽이고 갔다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폭력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해도 미화될 수 없다라고 계백은 저는 네네. 거기 나갔다 죽었어요? 아이고. 음. 이건 다비드 죽어도 자크로이 다비드의 자크로이드 다비드. 화가 그렇습니다. 오늘도 광고 있니? 네, 있습니다. 광고하고 뭐라고? 같은 데죠. 네? 자크로이드 다비드의 왜? 기억 못할까 봐. 내가 끝날 때 한 번 더 물어봐야지. 자, 오징어 자. 제트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징어계의 초신성 오징어 제트의 첫 번째 아이템 다리가 달달달.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모르는 분들이 없죠. 기시감? 왜? 이 광고를 하면 예전에 했던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도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시고 그쵸. 또 처음 안 보시더라도 또 광고는 광고니까. 너무 맛있어요. 네, 이 말랑뗀뗀한 식감을 자랑하는 오징어 제트의 진짜. 다리가 달달달입니다. 자, 신선하고 깨끗한 오징어를 안전하게 제공을 합니다. 남태평양 청정해역에서 잡은 신선한 오징어를 즉시 급냉 수송했고요. 부산의 해썹 인증을 받은 안정적인 위생시설에서 생산을 했습니다. 100% 국내 가공이고요. 합리적인 가격이 특징입니다. 자,
150g에 13,900원이거든요. 보통 조미 오징어가 정말 작은 것도 한 3,000원 정도 해요.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어. 근데 150g에 13,900원이면요. 그냥 쟁여 두셨다가 드시면 되고요. 저도 아빠하고 형부를 위해서 이거를 구매해서 선물을 했는데 너무 맛있게 잘 드시고요. 편의점 오징어 다리 있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덜 딱딱해요. 사실 그 오징어 단단한데 말랑해요. 그 맞아, 편의점 말랑땡땡. 오징어 다리 같은 경우는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 먹다가 진짜 사망할 수도 있어요. 너무 이다가, 딱딱해갖고. 이다가. 이거는 그럴 염려가 전혀 없어요. 그럼요. 게다가 칼집도 나 있기 때문에 좀 편하게 드시기가 더 좋고요. 이게 드시다가 남았을 때는요. 또 지퍼백이기 때문에 밀봉해 뒀다가 또 드시면 되고요. 다시 먹을 때 냉장 보관을 해두셨다가 5초만 입에 물고 계시면 다시금 그 식감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또 편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리뷰 작성 시에는 500원, 사진 동영상 리뷰 작성 시에는 1,000원의 포인트가 있으니까요. 또 한 번 더 드실 때 재구매 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제품은 아닌데 제가 저번에 그 4569 네. 광고하고 집에 가져갔잖아요. 저 애가 이제 한번 먹어봤어요. 그리고 먹더니 너무 맛있다고. 그래서 오늘도 아침 먹다가 아빠 짠고기라고 부르거든요. 귀여워. 아빠 짠고기 없어? 이러더라고요. 짠고기 저기 있어. 남아 있긴 해 아직. 아. 진짜 좋아요 애기가. 너무 귀엽다. 이것도 이제 지금은 약간 애기가 먹기는 좀 아직은 그렇잖아요. 애기는 아직은 유치원생이 먹기 그런데 성인이 드시긴 충분히 좋습니다. 네. 진짜 너무 자, 맛있는 오늘은 것 같아요. 이제 정리를 하죠. 네, 여러분 양지열의 콩가루 오늘 70회 벌써 70회를 맞았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70회라고. 진짜 감기무량하죠. 70회야 70회. 70번이나 무급여로 나오신 우리 진승기 변호사님께 그러면 감사합니다. 만약에 이게 그만해. 회당 출연료가 5만 원만 돼도 350만 원이네. 가자. 그러면 여러분. 10만 원이면 700이고 20만 원이면 1,400이고.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재미난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